자, 지금 반등 나온다고 해서 추경롱 하면 여러분들은 계좌 작살 날 겁니다. 자, 일단 특이하게도 주말 시장 동안 반등은 나와주고 있는데 금요일에 낙폭을 크게 보여주고 어저께에는 매수 거래량이 소폭 붙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과 같은 모습, 이런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기술적 반등이고 되돌림 반등으로도 끝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구간에서 해당 구간처럼 캔들의 모습은 살짝 다르긴 하지만 결국에 급락을 한번 보여주고 나서 양봉 하나 나왔다가 이거 못 넘는 순간 이렇게 음봉이 또 떨어지면서 이런 식으로 말이죠. 양봉 하나 나왔다가 음봉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꺾이는 순간에는 제가 생각하는 이 현물 매수 타점 해당 구간까지는 충분히 내려올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올라가더라도 되돌림 반등으로 끝날 수가 있다면 우리가 여기서 또 수익을 챙길 수가 있고 아니면 그냥 올라가는 이런 반등의 파동이 나온다고 친다면 또 수익을 챙길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안녕하세요. 10년차 코인 트레이더 임혁입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고요. 뭐 이따가 다 보시고 나서 도움이 안 되셨다면 그때 취소해도 좋으니까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어제 영상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제가 어저께 단기적인 그 시선을 올려드리면서 이 추세를 돌파를 보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오히려 기술적 반등을 먹기가 좋다. 자, 물론 제가 뭐 이렇게 표현을 해놨지만 이것까지는 아니라 뭐 이런 구간들 FBG나 아니면 곧바로 잡혀있는 이런 FBG까지는 보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현재 모습을 보면 어떻나요? 제가 딱 말씀을 드렸던 이 선입니다. 자, 제가 물론 1시간 봉으로, 아니 30분 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결국에 이런 타점들 5분 봉에서 나올 수도 있고 1분 봉에서도 나올 수도 있고 그건 저도 장담을 못합니다. 하지만 이런 타점이 나왔을 때에는 제가 뭐 한번 진입을 해봐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만큼 구독자분들께서 수익을 챙기셨거든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숏 포지션 63.2K 이거 돌파하면 정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 돌파는 못했죠. 자, 하지만 단기 하락 추세 돌파 후에 눌림 구간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린 타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롱 포지션으로 해가지고 한번 수익을 챙겼죠.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 1차, 2차 매도가 여기서 수익을 챙기셨다고 조금 전에 한번 보내주시던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런 타점들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영상 끝까지 잘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최근에 비트코인이 큰 폭의 낙폭을 보여줬는데 다들 잘 아실 겁니다. 마이크 셰일러.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CEO죠. 자, 지금 비트코인이 82,000달러에서 60,000달러까지 급락을 했는데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비트코인 자체에 문제가 생겼다. 근데 마이크 셰일러는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했다라고 하죠. 셰일러는 설명을 이렇게 단순하게 했습니다. 비트코인이 약해서 떨어진 게 아니라 시장에 더 매력적인 자금 흡수처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쉽게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비트코인이 8만 달러 수준에서 거래되던 당시에는 일단은 시장에서는 기대감이 좀 많이 차올랐죠. ETF 자금은 조금씩 들어오고 있고 많이 좀 들어왔었죠.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대형 AI 기업들의 IPO와 투자 열풍, 이 AI 투자 열풍이 가속화되기 시작했죠. 시장에서는 수천억 달러 규모의 자금이 AI 섹터로 이동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나스닥, S&P 500 모든 미국 증시가 떡상을 했습니다. 셰일러는 이 과정을 진공청소기 효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새로운 인기 테마가 등장하면 투자자들은 그 기회를 잡기 위해 가지고 현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여러분들도 그렇고 현금을 많이 들고 있지 못하죠. 결국 무엇을 해야 될까요? 가지고 있는 이 자산 중에 하나를 팔아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 주식을 팔거나 채권을 팔거나 금을 팔거나 아니면 비트코인을 팔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인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죠. 왜 하필 비트코인이었을까요? 셰일러의 설명은 간단합니다. 비트코인은 일단 거래량은 예전보다 줄어든 건 맞지만 유동성은 풍부하기 때문이죠. 즉 언제든지 대량 매매가 가능한 시장이라는 뜻입니다. 게다가 24시간 거래가 가능하죠. 예를 들어 부동산을 팔아서 현금을 만들려면 몇 달이 걸릴 수가 있어요. 이게 최소값으로 잡아서 그렇고 1에서 2년 이 정도까지 걸릴 수 있죠. 비상장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클릭 한 번이면 우리가 현금화를 할 수 있고 수억, 수십억 이 자금을 계속해서 현금화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새로운 투자처를 찾을 때 가장 먼저 현금화하는 자산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이 된 것입니다. 셰일러는 이것을 비트코인의 약점이 아니라 오히려 강점으로 보고 있다고 해요. 팔 수 있을 만큼 시장이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선택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것이 비트코인의 장기 전망을 바꾸는 그런 사건이 될 수 있을까요? 일단 셰일러는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본은 항상 다음 인기 테마를 찾아 움직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AI 버블이 아니라 인터넷 버블, 닷컴 버블, 그리고 모바일, 그 다음에 클라우드, 그리고 지금은 AI입니다. 시장의 관심에 계속해서 이동하고 있어요. 하지만 관심이 이동한다고 해서 비트코인의 본질이 바뀌는 건 아니라는 거. 비트코인은 여전히 발행량은 제한되어 있고 누군가 임의로 찍어낼 수 있는 자산은 아닙니다. 결국 이번 하락을 단순히 비트코인이 끝났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너무 단순한 접근일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셀러의 시각대로 본다면 이번 움직임은 비트코인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시장 자금이 일시적으로 AI라는 새로운 테마로 계속해서 이동하면서 이 발생한 유동성 재배치에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보면 자본은 항상 한 곳에 머무르지 않죠. AI로 갔던 자금이 언젠가는 또 다른 시장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비트코인이 선택을 받을 수 있을지는 이거는 아직 미지수이고 저도 확실은 못하겠어요. 하지만 적어도 더 이상 만들 수 없는 자산, 이런 비트코인의 핵심 가치는 이번 하락으로 변한 것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중요한 질문은 비트코인이 왜 떨어졌는가? 이게 아니라 AI 열풍 이후에 자본이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 이게 비트코인이 될지는 저도 확신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비트코인, 이 ETF 자금이 유출이 되면서 하락세가 시작됐었고, 뭐 마이클 셰일러의 32BTC, 이 매도 물량도 나왔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오면서 현재와 같은 모습을 보여줬고, 뭐 금요일 날에는 금리 인상 스탠스가 더욱 높아지니까 이런 하락을 보여줬죠. 게다가 마이클 셰일러는 안 팔겠다라던 그런 주의를 버리고 매도 가능성, 그리고 실제 매도를 하기도 했고, 자, 그래서 마이클 셰일러의 이 발언이 100% 신뢰할 수 있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저는 결국에 이 현물 타점, 이 구간이 정말 내려온다면 역사적인 저점을 형성하면서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곧바로 올라갈 수도 있고 저도 이건 장담은 못하겠어요. 여기서 무조건 저점이다 그런 게 아니라 해당 구간까지는 와줘야 그나마 패닉셀이 한 번 더 나오면서 진짜 찐 저점이 형성될 가능성은 높은데, 여기서 그냥 곧바로 올라간다면 또는 여기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발라먹을 수 있는 구간이 온다면 우리는 수익을 챙길 필요가 있겠죠. 자, 현물은 최대한 기다리시되 우리가 수익을 쌓을 수가 있다면 그런 타점들은 제가 스터디방에서 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는 오늘 오전 11시 41분 제가 딱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해당 타점을 기다렸다가 이거 돌파하고 나서 눌릴 때 말씀을 드린 거죠. 정확하게 지지받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캔들에서 11시 40분 이 캔들을 보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 뭐 실제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해당 구간까지 이게 30분 봉상의 FBG 상단과 2차 FBG의 하단 라인이었습니다. 결국 1차 매도와 2차 매도를 통해 가지고 한 구독자 분께서 이렇게 수익을 내셨다고 저에게 보내주시던데, 하지만 이게 정말 지지를 못 받고 다시 내려갔으면 정말 칼같이 손절을 해야 되다 보니까 제가 또 이렇게 말씀도 드렸죠. 자, 손절을 할 때에는 칼같이 해야 이런 변동성 장세에서도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리 전략을 짜놓은 다음에 이거 돌파할 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체크할 때 또는 다시 한번 체크할 때 이런 구간에서만 들어가도 여러분들이 이런 장세에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뭐 이평선들 뭐 아니면 다른 지표들도 많이 보실 겁니다. 많이 보실 텐데 많이 보면은 오히려 전략만 바뀌어집니다. 자, 10개의 전략이 있다라고 치면 10개의 보조지표를 본다라고 치면 여기서 하나라도 안 맞는 순간에는 포지션을 놓치게 되겠죠. 자, 이게 추세선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뭐 FBG나 아니면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를 말씀을 드린 거고, 구독자분께서 이렇게 수익 내셨다고 저에게 보내주신 거죠. 자, 이번 장세 어렵긴 합니다. 어디까지 또 빠질지 몰라요. 하지만 기술적 반등, 이번에 기술적 반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저점이 잡히고 올라갈 가능성이 보인다면 뭐 현물은 일단 밑에서 기다리되 선물 매매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수익을 챙길 수가 있다 보니까 내려갈 때에도 수익을 챙길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또 올라갈 가능성은 보이긴 하지만 추격롱은 하지 마시고 제가 이런 타점들 나올 때에는 제가 스터디방에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트코인의 4시간봉 차트 흐름을 다시 보시게 되면 일단 FBG로 보게 됐을 때 이 매수 오더 블럭이 자리 잡히게 되면서 이제는 정말 여기가 이탈되지 않는다면 59K라는 이 가격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찐 바닥이 형성될 수는 있다라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4시간봉 상에서는 우리가 흐름을 잡기가 너무 이상하고 타점 잡기가 애매하다 보니까 제가 30분봉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30분봉 흐름을
보시게 되면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매수 오더 블럭이 자리 잡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음봉이 떨어지지 않는 한 추격슛은 안 하는 게 좋다. 차라리 이 구간을 이탈하면서 이런 식으로 빠진다면 이 매수 오더 블럭이 밑에까지 떨어지는 음봉이 나온다면 추격슛 한 57K 그 수준까지는 보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안 왔습니다. 게다가 해당 구간에서는 FBG가 잡히게 되면서 이 FBG는 이런 양봉이 보이실 거예요. 이 양봉으로 인해 가지고 기준 봉이 세워진 것인데 직전 봉에서 형성된 고가, 다음 봉에서 형성된 이 저가, 이 사이를 FBG라고 부릅니다. 자, 이전에도 마찬가지겠죠. 여기서 형성이 됐으니까 이 고가와 저가 사이를 FBG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도 이 FBG를 계속해서 지지받으면서 올라타면서 해당 구간에서 지지를 밟으면서 이 추세선을 밟으면서 올라가고 있죠. 자, 하지만 지금 63K를 돌파를 했느냐라고 했을 때 아직은 돌파를 못했습니다. 제가 63K 이 중요성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뭐 이거 돌파 못했다고 해서 안 좋은 건 아니고 지금 구간에서는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냥 기술적 반등, 되돌림 반등으로도 끝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는 것은 이 구간을 돌파를 해줘야 된다는 거고 결국 이 구간을 돌파하지 못한다면 그냥 쭉 빠질 수가 있겠죠. 다시 한번 빠진다면 이 FBG의 문제가 아니라 하단 라인까지 61K 미만까지도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추격 롱만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저는 무조건 롱이다, 무조건 숏이다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구간처럼 우리가 명확하게 타점을 잡을 수 있는 구간이 왔을 때에는 수익을 챙길 필요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번에 이 파동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수익은 내시긴 했지만 이거 못 먹었다고 해서 추격 롱만 안 하시면 됩니다. 자, 결국에 넘어서야 될 가격이 너무나도 많아요. 지금 뭐 FBG 30분봉 상에서는 FBG가 이제 68K 이상에서 남아있긴 하지만 결국에 이 63K라는 벽을 뚫고 나서 그리고 위에 64K 그리고 65K 이런 벽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지금의 매수 거래량이 붙은 건 맞지만 이전에 나왔던 이런 매도 거래량들보다 아직은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언제든지 이게 빠지기 시작한다면 사람들의 매수 심리가 꺾이기 시작한다면 또 낙폭을 보여줄 수가 있다 보니까 자, 지금 구간에서 롱 이거는 아닐 것 같아요. 자, 64K 이거 딱 돌파하고 나서 오버슈팅이 나오면서 66에서 68K까지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차라리 숏 관점으로 보시는 게 자, 예를 들어서 지금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면 이 FBG 상단에서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면 이런 식으로 꺾일 가능성을 봅니다. 물론 여기서 롱타점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수익을 챙겨 놨기 때문에 지금은 올라오면 오름숏 이런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이거 저항 맞는다고 해서 곧바로 들어가지 마시고 저항 맞고 이거 고가 라인 때 다시 도전을 못할 때 이런 구간에서 타점을 잡고 들어가시는 이런 전략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 내려갔을 때는 이 FBG 이거 한번 지지 받으면서 올라타긴 했지만 사람들의 심리 꺾이면 해당 구간까지는 충분히 빠질 수가 있다 보니까 해당 구간까지는 일단 열어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추격 숏만 안 하시면 되고 추격 롱만 안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런 타점들 제가 어제도 이 타점을 말씀을 드렸던 만큼 영상에서도 다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시기가 어렵고 24시간 내내 보시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런 타점들은 제가 스터디방에서 실시간으로 공유를 다 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는 이 타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수익을 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손절은 정말 칼같이 했던 자리예요. 뭐 칼같이 하진 않았지만 수익은 났죠. 칼같이 해야 되는 자리, 이 자리를 다시 한번 못 버텨준다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차라리 이 자리를 이탈하게 되는 순간 제가 61.05K 이 구간에 괜히 손절 라인으로 잡았던 게 절대 아닙니다. 결국에 올라타고 있고 1차 매도 2차 매도를 통해 가지고 수익을 쌓아놨죠. 자, 저는 여기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뭐 64K 이번에 파동에 63K 또는 64K 그 이상까지는 올라갈지는 모르더라도 결국에 지금은 되돌림 반등 뭐 올라가면 매도세가 터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서는 정말 추격롱이 맞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기술적 반등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타점에서 제가 전략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만큼 이런 구간에서는 수익을 좀 챙겨 놓으셔야죠. 제가 영상에서 다 말씀드립니다. 해당 구간이 무조건 온다, 무조건 수익 난다 그런 건 아니지만 명확한 타점이 왔을 때에는 추격롱이 아니라 이렇게 눌림롱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아무리 힘이 세면서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결국에 밟는 자리 이런 밟는 자리에서는 우리가 수익을 챙길 필요가 있고 만약에 내려오는 자리라면 이런 식으로 올라가다가 이렇게 갑자기 꺾이면서 이런 구간들 이런 선들을 못 넘는다면 한번 저항 맞고 돌파 못하고 돌파 못한다면 이런 구간에서는 우리가 진입할 그런 타점이라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타점들은 이렇게
이렇게 스터디방에서 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하시면 스터디방 입장이 가능하신데요. 자, 이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 폼이 먼저 보이실 겁니다. 핸드폰으로 보내주신 분들은 바로 문자 보내는 화면으로 넘어가실 텐데요. 거기서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되는 거고요.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은 자, 여기 보이듯이 이무역 전문가 나와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실시간 관점 스터디 무료 신청 이렇게 누르신 다음에 스터디방 입장하실 이렇게 전화번호를 남겨주시고 나서 밑에 있는 제출 버튼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두 무료입니다. 그냥 편하게 들어오신 다음에 마음에 안 드시면 그냥 나가셔도 좋고 정말 타점이 괜찮다 싶으시면 따라오셔도 좋은 거고요. 자, 구경하면서 시황 브리핑이나 타점 브리핑, 차트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다 보셔도 좋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원하시는 대로만 잘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